안녕하세요. 투랑입니다. 선생님 이름이에요. 자, 오늘 이제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이제 2022년에 개정이 된, 그러니까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학년 1학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단원이 한 13개쯤 나오고, 그리고 각 중단원마다 한 5개 정도씩 소단원을 쪼개서 강의를 찍을 거니까, 전체 한 60강에서 70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한테 공통수학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좀 완벽한 개념 강의를 좀 찍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말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강의는 개념 강의예요. 개념 강의에도 분명히 예제는 포함이 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센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집에 있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여기서 다 다루진 않습니다.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개념만 얘기할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아주 좀 심도 있는 문제까지도 다루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강의는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학부모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인데 참고용으로 듣고 있다던가 그렇다면은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각자의 수준 맞는 문제집을 선정을 해서 강의와 더불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도 돼요.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필기도구가 필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에 문제를 잠깐 물어보거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쭉 들어도 됩니다만 가능하면 그때 강의를 딱 끊어놓고 노트에 써보고 계산해보고 또는 질문한 것에 답을 적어보고 이렇게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가지는 좀 강조를 하고요. 자, 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게 지금 뭘 할 것인지를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 연산, 사칙 연산을 배웠어요. 그리고 식의 연산도 사칙 연산을 배웠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얘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숫자만 가지고 놀았고 문자를 가지고 놀았고 그럼 요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 수의 연산과 식의 연산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자는 게 바로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덧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과 관련한 중요한 공식들 그걸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배울 거예요. 자,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고요. 여기에 키워드들이 있는데 다항식, 단항식, 항, 차수, 계수, 상수항, 동류항. 여러분들 전부 다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예를 들어가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항식이라는 걸 영어로 쓰면은요.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라는 게 여러 개란 뜻이고 노미알이라는 게 항이라는 뜻입니다. 플라스틱을 우리가 합성 고분자 화합물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분자가 굉장히 여러 개 막 얽혀 있는 거야. 그지? 플라스틱이 앞에 폴리라는 게 많이 붙어 있죠. 뭐 폴리에틸렌 그러면 에틸렌이 겁내 여러 개 붙은 거. 그죠? 그럼 폴리노미알은 노미알이 여러 개 붙은 것. 노미알은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항식이라는 건 하나 이상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도 다항식이에요. 이름은 다항식이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합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곱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항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3x제곱, x제곱, 2x, 3 이런 것들이 항이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합으로 연결한 건데 선생님, 빼기는 합이 아니라 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볼 때는요. 3x 세제곱에서 x제곱을 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3x 세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2x와 3이라는 항을 덧셈으로 연결했다라고 불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 P라는 다항식에서 항을 얘기하면 4개의 항이 있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는 뭐 생략해도 상관없겠지만 자, 그럼 항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숫자와 문자들이 곱으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지.
그쵸? 근데 우리가 숫자와 문자 사이의 곱셈에서는 곱셈을 생략하기 때문에 하나의 항은 곱셈 생략하고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를 이렇게 묶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붙여 쓰는 것들이 항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고요. 단항식이라는 말은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항 자체가 각각의 단항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차수는 뭐예요? 차수는 두 가지로 얘기해야 돼. 항의 차수가 있고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데 항의 차수는 그 항 안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러니까 얘는 x가 3번 곱해졌으니까 3차 항, 2번 곱했으니까 2차 항, 한 번 곱했으니까 1차 항, x가 한 번도 곱해지지 않았으니 0차 항이고 이런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0차 항이란 말은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각각의 항의 차수이고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할 때는 이 다항식을 이룬 항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게 3차니까 3차식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지금 상수항까지 설명했어요. 그죠? 개수하고 동류항이지? 개수라는 건 뭐예요? 어떤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숫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x제곱의 개수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 3, x제곱의 개수는 그 앞에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류항이 있는데 동류항은 뭐냐면 간단해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다. 예를 들어서 3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문자 x로 똑같고요. 차수는 2차로 똑같고요. 개수만 다르죠. 이런 걸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좀 짚어놓고 할게요. 정확히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항식, 상수항. 얘네들도 모두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이 항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되고 상수로만 이루어졌어 다항식이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심지어는 0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항식인데 이 각각은 역시 다항식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분모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분모의 문자가 있는 식은 다항식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분의 x라는 식과 x분의 3이라는 식을 볼 수가 있는데 3분의 x는 3분의 1과 x의 곱이니까 숫자와 문자의 곱. 그러니까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x분의 3은 3을 x로 나눈 거죠. 곱셈이 아니라 3 곱하기 x분의 1 하면 x분의 1 자체가 하나의 문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위에 건 항이 맞지만 아래 건 아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에 대한 용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항식 용어 정리했고요.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항식은 문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문자를 사용할 때 있어서 이 문자의 역할이 좀 달라져요. 변수, 상수, 미지수 다 들어본 말일 텐데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아주 잘 들어둬야 돼요. 이 고등학교 수학 전반에서 이걸 알고 모르고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도 앞으로 문제 풀다가 간간히 얘기할 거고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네모나 세모 따위로 숫자를 대신했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 X, Y, A, B, C 따위로. 이런 네모 따위의 도형을 문자로 바꿔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왔을 때는 중학교 때처럼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 문자의 역할을 조금 엄밀하게 구분을 하려고 해요. 어떤 문자가 갖는 역할이 변수인 경우가 있고 영어로는 variable, 상수인 경우가 있고 constant, 미지수인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쓰면 unknown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variable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변하는 혹은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변수라면 그 문자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constant는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상수라면 그 문자는 고정된 값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 거지. 미지수는 뭐냐면 아직 모르는 거죠. 미지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변수를 나타낼 때는 보통 x, y 등을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운동 이런 걸 살펴볼 때 변수는 t로 많이 써요. 상수는 보통 a, b, c로 쓰고 미지수는 보통 x, y로 쓰죠. 자, 그런데 문자가 이놈은 변수야, 이놈은 상수야, 이놈은 미지수야 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변수하고 미지수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상수는요 약간 애매해요. 어쩔 때는 상수가 변수이기도 하고 상수가 미지수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첫 번째는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러분들은 이런 이차함수를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가 이차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x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 y값이 변하는데 그 x에 의해서 결정되는 y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x엔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따라 y는 역시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y가 변수고요. a, b, c는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a, b, c는 이미 고정돼 있고 xy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a, b, c는 상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써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풀어라. 그럼 뭐 이제 근해 공식으로 풀 텐데 여기서의 x는 뭡니까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x값을. 그게 이제 방정식을 푸는 목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a, b는 상수입니다. 물론 이 상수도 변하긴 변해요. 상수가 변함에 따라서 x값이 결정이 되는데 2차 방정식 내에서는 a, b, c가 고정된 값으로 보자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식을 써보겠습니다. 3차 다항식을 내가 fx라고 하고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게 3차의 다항식일 텐데요. 그쵸? 이 식의 이름에다가 내가 fx라고 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의 주인을 x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이 되는 거고 x는 변수, a, b, c는 상수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1,3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x에 1, y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1이 3이니까 a는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a의 역할이 뭐냐? 이 1차 함수 안에서는 xy가 변수니까 a는 상수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 전체에서는 A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지. 이 조건을 통해서 A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A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지수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1차 함수 안에서 요 안에서의 A의 역할은 상수인데 이 전체 문제에서 다시 말하면 전체 문제에서의 A의 역할은 뭐가 된다? 미지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변수와 상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얘기할 다항식의 정리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해놨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다항식을 정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항부터 정리하는 방법,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낮은 항부터 정리하는 방법. 무엇을? 다항식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라는 다항식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다항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죠. 2차항 동류항이고요. 역시 1차항 동류항이고요. 맞죠? 그러면 상수항입니다.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보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항들을 순서를 바꿔 써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4x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지금 잘 보면은 처음 쓴 거는 차수가 2차, 그리고 1차, 그리고 상수항 0차 이렇게 내려가고요. 얘는 0차, 1차, 2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 다항식이 문자가 하나일 때는 괜찮은데요.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Q라는 다항식을 썼습니다. 잘 보세요. x제곱 y 마이너스 xy 2x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Q라는 다항식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간주를 해라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y에 대한 다항식으로 간주를 해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xy에 대한 다항식으로 간주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문제에 확실히 명시될 때도 있지만 명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바뀝니다. 만약에 어떤 다항식이 x에 대한 다항식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를 변수로 취급하고 y는 상수로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 되는 문자, 그리고 y는 그냥 고정된 값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야. 상수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숫자처럼 취급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한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y를 변수로 x를 상수로 취급하라는 얘기고요. x, y에 대한 다항식이다. 그러면 x, y를 둘 다 변수로 취급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 취급하냐에 따라서 차수도 달라지는데 지금 보면 x에 대해서 볼 때는 얘는 y는 상수니까 x에 대한 2차, 1차, 2차, 1차 상수항이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고요. y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차수가 1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x, y를 둘 다 문자로 본다면 여기에 문자가 3번 곱했으니까 3차가 되겠죠. 즉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만약에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아, 이 다항식의 변수는 x이고 y는 상수처럼 취급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y가 상수이기 때문에 동류항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y는 신경 쓰지 말고 x만 신경 쓰면 돼요. 즉 얘네들은 뭐예요? x에 대한 2차항으로 동류항입니다. 그럼 둘을 더할 수 있겠죠. 얘는 x제곱 앞에 y가 뒤에 있지만 앞으로 곱해도 되니까 얘는 x제곱 앞에 1이 있으니까 2차항은 뭐가 되는 거고요? y 플러스 1의 x제곱. 1차항은 3-2y x라고 쓸 수 있어요. 3x와 마이너스 2xy 되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x에 대해 내림차순이니까 y는 상수로 보란 얘기고 얘는 x에 대한 2차, 1차 상수항이 있는 항이 3개인 2차식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얘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y를 문자로 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y에 대한 몇 차항이에요? 1차항이죠. 요 놈은 1차항이죠. 얘네들은 모두 y가 없으니까 전체가 y에 대해서는 상수항입니다. 즉 1차항 두 개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y가 되고요. 나머지 떨거지들은 전부 다 상수로 취급할 수 있는 거고 y에 대한이니까 항이 두 개인 1차항과 상수항이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게 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문제집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모든 문제집에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거나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선생님은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고 나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P라고 했어요. 요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고요. 첫 번째는 P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두 번째는 P를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X에 대하여 그러면 X가 아닌 문자는 상수 취급, Y에 대하여 그러면 Y가 아닌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 P를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놈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보면은요. X에만 주목하고 Y를 상수로 보면 얘는 2차항, 얘는 1차항, 2차항, 상수, 1차항, 상수가 되는 거지. 그럼 X에 대한 2차항이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은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네들로 써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YX. 선생님 2X제곱 Y인데 왜 2YX예요? 지금은 X에 대하여니까 X가 변수, Y는 상수처럼 취급을 하니 상수를 앞에 붙이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자, X가 한 개 있는 거 요놈하고 요놈이네요. 써주고요. X가 하나도 없는 거 싸그리 몰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 동류항이죠. X 입장에서는 묶어줄 수 있고요. 동류항이죠. 묶어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2차식이고 이게 X제곱의 개수, 얘가 X의 개수 마이너스 포함해서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Y에 대해서니까 Y에 대해서 제일 높은 차수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먼저 마이너스 3X Y 세제곱 3차항이네. 그렇지? 그리고 Y에 대한 2차항은 없습니다. 1차항이 두 개가 있으니 묶어주면 2X제곱 Y 플러스 Y 같이 붙여주고요. 나머지는 뒤에 썼습니다. 정리하면 요놈들은 Y에 대해선 동류항이니까 묶어줄 수 있고 요놈은 상수항이 되는 건데 두 번째 문제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랬으니까 차수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요놈이 요놈으로 오고 요놈이 요놈으로 오고. 자, 얘기하자 밀었습니다.
요 놈은 x에 대한 식, 요 놈은 y에 대한 식으로 간접하고 정리한 거죠. 그럼 우리가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뭐가 변수인지를 잘 모를 텐데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얘가 x에 대한 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얘를 fx라고 쓰면 x만 변수, y는 상수로 보단 뜻이고 y만 변수라고 싶으면 얘는 g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x제곱의 개수는 1 플러스 2y,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1 상수항은 y 플러스 2, y에 대한 식에서는 상수항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오름차순이니까 y의 개수는 2x제곱 플러스 5, y제곱의 개수는 없는 게 아니라 y제곱 앞에는 0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0y제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y세제곱에서는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자가 있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 알아보았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10단원을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을 할 텐데 요 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워요. 요 단어는 제일 어려운 건 다항식의 나눗셈이니까 요때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여하튼 선생님의 첫 강의 열심히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